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예, 두 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서동용 의원님. 예,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좀 고생들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주말 중에 비가 좀 와서요. 맞아요. 예, 조금 좀 이제 신선해져서 그나마 좀 쾌적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건강 잘 챙기시고요. 선 대표님께서는 청문회 준비로 좀 바쁘시죠? 아무래도. 네,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고요. 실제 오늘도 지금 국세청장 청문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요새 인사청문 슈퍼위크라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들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음.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청문회 이야기 하기 전에 일단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출석을 재차 요구한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라면서 강제 구인 실패 관련해서는 서울구치소의 책임을 묻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천 대표님? 네, 이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정말 잘못한 게 없다, 계몽령이었다 이렇게 한다면은 떳떳하게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죠. 예.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직까지 이렇게 몽리 부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예. 근데 이제 교정 당국의 그 곤란함도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억지로라도 끌고 가가지고 조사실에 앉히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예. 실제로 죽어도 못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전직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그 조사를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일반인이어도요. 일반인이어도 이렇게 막 끌고 가가지고 앉히고, 왜냐하면 어차피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예. 가서 또 진술을 거부할 게 명확한 상황일 때는 교정당국이나 수사기관도 사실 그렇게 막 아주 세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예. 근데 그거는 일반인의 경우고, 전직 대통령식이나 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계속 몽리 부리고, 이거 보십시오. 교정당국의 공무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분들도 승진도 하시고 좋은 평가 받아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쁜 암초를 만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암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많은 사람 곤란하게 하지 말고 나가서 예. 그냥 진술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앉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러니까요. 봅니다. 진술 거부를 해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국민의 눈높이고 생각인 것 같은데, 서동용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나 우리 천하람 대표나 다 변호사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는 변호사 하면서 사람이 구속돼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검사나 경찰이 조사를 하겠다고 부르는데 안 나가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고, 그게 그러세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예. 돼서 조사를 거부하면서 방에서 안 나와가지고 하면 좀 소란이 일었던 적이 있는데, 예. 왜 대통령까지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도대체 자기들이 대통령 지위로서 늘었던 건 뭐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그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거냐고요. 결국에는 이게 피해자한테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리하지도 않은 행동을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여론, 조금은 그 자기를 좀 그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여론들이 일어나기를 좀 바라는 면은 있을 아직까지도. 텐데, 최소한 그 검찰총장 하셨고 평생을 검사하셨던 분 아니에요. 예. 이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해야지요. 예. 할 말은 가서 조사 받으면서 열심히 하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옳지 않은 짓을,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 두 분 생각이 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청문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천 대표님 청문회 임하는 그 여당과 야당 분위기는 좀 현장에 어떤가요? 뭐 내로남불의 향연이죠 뭐. 그러니까 이제 여야가 바뀐 게 좀 실감이 나는 것이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야당인 시절에는 뭐 자료 제출을 더 엄격하게 받아야 된다, 뭐 증인 참고인 많이 부르자 난리를 치셨다가 이번 청문회 때는 완전히 또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예. 증인 참고인 채택 안 하는 거는 물론이고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 심지어 그 갑질 피해 당한 보좌진이 나와서 증언하겠다는데도 못하게 막았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이 굉장히 미흡한 경우에도 오히려 그걸 쉴드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참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피케팅 문제도 그렇고요. 네, 뭐 거의 다 그렇고요. 지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 아무래도 지금 여당이 굉장히 다수당이고 또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예. 뭐 국민 여론도 그렇게 흔들리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뭐 거의 브레이크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나 싶은 뭐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숙 후보자나 이런 분들까지도 좀 무리하게 감싸면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서동용 의원님, 이 브레이크 없는 내로남불의 향연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21대 국회 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새 정부의 인사청문회를 야당으로서 해본 적이 있지요. 예. 그때 그 전과 많이 다른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자료 제출 안 하고 그다음에 버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있었고요. 이대로 되면 이제 고착되겠다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자료 제출 않고 증인에 관해서 좀 이제 채택하지 않고 당이 맞고 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건 분명히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난번 김민석 그 국무총리 청문회에서도 자료 미제출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런 모습은 저는 윤석열 정부와 똑같은 행태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겠다. 우리 국민은요. 윤석열을 심판했습니다. 윤석열이 옳지 않은 정책과 또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이 나서서 이걸 심판한 건데요. 예. 그렇게 해서 들어서 민주당이라는 국민의힘과는 달라야 해요. 역시 민주당은 다르구나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할 텐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당 지도부가 이렇게 자료 제출하지 않고 스스로를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후보자들을 무조건 하고 이렇게 감싸기보다는 자료는 제대로 제출하고 국민께 설명드릴 건 설명드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가는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이재명 정부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동용 의원님께서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동안에 이제 보좌진 갑질 또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에 대한 법적 조치 의혹 그리고 강의하던 미국 대학에서의 부실 강의 논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 이게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 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소명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해명을 한다고 한 게 거짓 해명 의혹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청문회가 끝났습니다만 예. 만약에 강선우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싶으면 조금 더 솔직한 자세로 국민들께 더 자기신을 내려놓고 국민들께 더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런 상태로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는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전 민주당 의원이신 서동용 의원님 마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적절하지 않은 인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으신 거죠?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이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뭐 여성과 가족에 대해서 보다 또 굉장히 섬세한 어떤 공감 능력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나가야 될 텐데, 예. 사실 우리 보좌진들도 다 누군가의 가족 아니겠어요? 그리고 본인과의 지위에서는 갑을 관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최소한의 어떤 인간적 도의 내지는 지켜야 할 선을 지키시지 못하는 분이 여성가족부의 수장이 된다. 좀 무섭죠.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또다시 갑질 논란이 일어나면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회에서 강선 후보자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파다했던 부분들이고 예. 충분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나 뭐 이재명 정부에서도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키워가지고 좀 간다? 저는 요즘 이제 아무래도 야당 특히 국민의힘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국정 지지율도 높고 하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빨리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국민 정서상 봤을 때 낙마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도로 거대한 여당이 아니고 임기 초가 아니었다면은 아마 거의 바로 낙마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당이 워낙 크고 예. 또 대통령 지지율도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뭉개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이런 잔펀치들을 계속 맞다가 이제 정권들이 약간 이상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보좌진이요. 자기가 모셨던 의원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가요? 예. 이렇게 뭐랄까 공익 제보 같이 하고 있는 분들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다른 의원실에 가서 일을 하고 있거나 예. 아니면 그 의원회관에 있지 않더라도 기업의 대관팀에 가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지금 강선우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 눈치를 안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이럴 정도의 구체적인 제보를 하는 거면은 이게 원래 같았으면 진즉 정리가 됐겠죠. 네. 현역 불패라는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현역 불패라는 거를 이렇게까지 이제 확장해서 쓸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해야 불패죠. 네. 예, 알겠습니다. 서동영 의원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장관 후보자 중에 18명의 장관 내정자 중에 9명이 현재 국회의원인데 이번 전반적인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수위가 없이 시작한 정부니까요. 예. 그동안 호흡 맞춰서 잘 알고 또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된 이런 사람들을 좀 우선 초대 내각에는 데려다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국회의원 숫자가 조금 많은 게 크게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국민들께서는 달리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또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문제 삼을 건 아니다라 싶은 생각이고요. 이제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라도 추가로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해야 한다. 청문회 끝났다고 있다고는 안 된다. 두 번째로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뭔가 설명하고 만약에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를 하는 건 야당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민에 대해서 하는 거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다. 이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도 지명했던 장관 후보자들은 몇 분이 날아가셨어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한 명이라도 날아가면 야당한테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다. 모든 건 야당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해야 되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슈퍼위크가 또 어떻게 지나갈지 또 어떻게 검증이 이루어질지 좀 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국민의힘이 혁신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계엄 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을 당원 당규에 수록하자는 1호 혁신안을 내놓았고요. 당이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인사들이야말로 사과와 반성의 영순위가 돼야 한다라고 경고하면서 인적 쇄신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천 대표님, 이번에는 진짜 혁신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습니다. 될 리가 없습니까? 네, 될 거였으면 진즉됐을 거고요. 지금도 윤희숙 위원장 얘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조치가 취해지겠습니까? 지금도 권성동 의원, 권영세 의원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주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저는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또 흐지부지 전당대회 국면으로 넘어가면 저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그 당원들도 예. 아직까지 개혁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큰 어떤 과거로의 회기, 더 큰 수렁으로 빠지게 될 위험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시한 그 8가지 사건들 조목조목 열거를 했던데 이게 또 일각에서는 너무 모호하다. 이거 아무도 책임지지 말라는 얘기인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대표님. 아, 예.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지나간 것들 잘못했습니다. 쭉쭉쭉 이야기하는데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잘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액션이 있느냐. 예. 액션은 없거든요. 그걸 뭐 당원 당규에 넣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걸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넣는다 한들 그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고요. 예. 결국에는 뭐 저희 개혁신당과 관련해서도 뭐 이준석 의원을 무리하게 축출했던 것 뭐 이런 것도 사과하신다고 하는데 예. 그럼 그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제재나 뭔가 의미 있는 조치들이 좀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무의미한 어떻게 보면 사과문을 쓰기 위한 사과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윤희숙 혁신위원장 체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앞으로? 뭐 이제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뭐 노력은 하시겠지만 의미 있는 현실적인 조치 또 필요한 인적 청산 이런 부분은 거의 하나도 못 이루시지 않겠는가. 한국 정치를 위해서는 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 그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소동용 의원님께서는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 위원장의 또 발언과 행동 또 그 내부의 반응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뭐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요구는 진작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실현되지 못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하지 못했고, 얼마 전 그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안철수 의원도 하지 못하고 결국 그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김용태 예, 의원이 국힘 지금 하루살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예. 지금 뭐 윤희숙 위원장이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만 그에 대해서 당장 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사람 내치는 게 핵심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고요. 예. 결국 이제 소수파 을굴마담에 불과한 윤희숙 위원장이 당내 다수파를 정하면서 당권을 틀어지는 인사들을 밀어내고 혁신에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들은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의힘 다수파인 당권파가 여전히 혁신의 필요성과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이왕 정권은 내준 거고요. 이대로 적극 지지층 그 지지세를 유지하면서 배신자로 낙인시키지만 않으면 보수 유권자 그리고 지역 감정에 기대서 3년 후 총선에서 무난히 당선될 거다. 또 그리고 국민의힘 당도 지난 총선처럼 한 100석 정도는 얻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런 당권파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들 눈치 때문에 혁신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길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이제 당 주류가 그 당권파가 국민 여론을 정확하게 살펴서 진정한 혁신을 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단 몇 석도 건지지 못할 거다. 이런 위기감이 들어야 뭔가 실질적 내용 있는 혁신이 될 텐데 예. 현재 그 중심에 있는 다수파들이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예. 저는 뭐 이 자체로 진행이 가능한 혁신의 모습들이 아니고 예. 특히나 소수파로서 얼굴마담에 불과한 윤희숙 위원장이 그 문제를 좀 해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는 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율 10%대를 보고도 위기감을 아직 못 느꼈을까요? 서 의원님?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쭉날쭉 내려가는 거는 뭐 가능하다고 보겠지요. 예. 그건 이제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 총선 아직은 3년 남았고 결국 강력한 적극 지지층들이 우리한테도 있고 이 당에서 배신자로 낙인만 찍히지 않으면 다음번에 여전한 보수 유권자들이 그 모여 있는 지역 그리고 또 영남 이런 데서 무난하게 우리는 당선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10%까지 내려간 이 정당 지지도의 실체, 이게 국민의힘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국민들의 그 절박함과 좌절감을 느낀다면 도저히 저렇게 할 수 없을 텐데요. 예. 여전히 그들은 지금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또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반드시 뭐 정권을 잡거나 다수당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서 그래요. 지금 정도 유지를 생각하면 뭐 저렇게 행동하겠다고 나서는 걸 굳이 뭐 이해 못할 바도 아닌 것 같기는 하고요. 예. 어쨌든 국민의 알겠습니다. 당을 위해서 결코 좋은 선택과 행동들은 아닌 것은 분명하지요. 한국의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짚어봤고요. 자, 또 하나 이슈가요. 해수부 부산 이전 얘기입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뭐 해운대구 의회에서 국민의힘 반대표로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이 부결되는 일도 있었고요.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수에서는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그럴 거면 해수부 여수해달라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천하람 대표님. 우선 세종시장이 뭐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할 수 있는 얘기죠. 세종시의 이익과도 관계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와 별개로 해운대구에서 뭐 해수부를 부산으로 가지고 오는 거를 반대하고 이런 거는 조금 지역의 이익에 반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최근에 순천시 의회에서도 조금 지역구의 이익과 좀 정치적 갈등이 뒤섞여서 좀 이상한 표결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지역 일꾼이라고 할 만한 분들은 가능하면 지역의 이익을 좀 우선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것이 설령 몸담고 있는 정당의 방침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예. 해수부가 부산으로 오면 부산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체 국가적으로 뭐 타당한 일인지 조금 더 따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예.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수로 갖고 오자라는 주장은 아무래도 우리 이제 광양항 같은 경우가 그렇죠. 부산 신항이나 이런 데에 비해 가지고 조금 좀 덜 주목받고 있는 것 아니냐. 수혜론이 있죠. 예. 그렇죠. 전국적인 투포트 전략이라고 할 때 조금 좀 소외되는 건 아니냐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일 텐데 저는 그런 면에서 여수광양 그 항만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이 돼야 되고요. 특히 그 여수엑스포 부지를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인수를 해가지고 한 3천억 이상을 지금 정부에 오히려 돈을 줘야 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뭐 갑자기 일시불로 다 내놔라 이래버리면은 지금 그 항만 발전을 위해 써야 되는 기금이 이게 시가 마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융통성 있게 뭐 한 10년이 됐든 뭐 그 이상의 기간이 됐든 좀 나눠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도 분할 필요하지 상환하는 않나 생각이 방안으로.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소동용 의원님은 이번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된 여러 논란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부산 그 해운대구 의회는 이제 해프닝이었지요. 뭐 지역 감정과 또 지역민들의 그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당의 그 입장에서 한 것 같고요. 예.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좀 볼 일은 아닌가 싶기는 하고. 예. 또 최민호 세종시장 당연히 그런 입장 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번에 그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북구강로 개척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구강로 개설이 희망처럼 쉽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상당하거든요. 아, 북극항로 자체에 대해서요? 예. 예. 그러니까 북구강로를 개척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그게 실제로 경제성 있는 항로로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만큼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다면 저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는 이유가 북구강로 개척 요거 하나여서는 좀 곤란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예. 그런데 다른 이유도 좀 설명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설명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다른 지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들도 개발해서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 여수 광양항 소외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여수광양의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이다 이렇게 홍보해 왔어요. 예.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이 무슨 소외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하지만 앞으로 아니잖아요. 부산으로 예, 부산 예. 상으로 집중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예. 컨테이너예요. 음. 우리가 광양항 활성화의 징표를 컨테이너 물동량을 갖고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8년도에 240만 TU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줄어서 2022년, 23년도에 186만 TU 찍고요. 작년에 이제 겨우 또 200만 TU를 겨우 넘겼습니다. 예. 이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 문제가 사실 부산항과 관련해서 그 여수광양 소외론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 또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고요. 지역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관심, 지속적인 관심들을 좀 기울여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